대낮부터 마을 어귀에서 웬 꼬마 녀석이 울음을 터뜨리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울부짖는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구슬프던지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꼬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외치길 우리 아버지가 홀로 사시느라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옷도 해지도록 입으신다며 누가 좀 우리 아버지한테 장가를 들여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기막힌 이야기는 바로 그 꼬마 녀석의 대작전에 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당극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석동이라는 7살 난 사내 아이였습니다. 석동이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기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그 사연이 참으로 애달팠습니다. 석동이 어머니는 산후풍이 심하게 들어서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석동이 아버지인 김서방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는데 하루아침에 호압이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성품이 너무나도 착하고 의젓해서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구릿빛으로 그을린 것이 전형적인 농부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언제나 맑고 정직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김서방은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어린 석동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갓난 아기를 홀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젖도 물려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밤낮으로 울어대는 아기를 달래야 하는데 남자 홀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젖먹이가 있는 댁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을 했고 낮에는 아기를 업고 밭일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안쓰러워서 이것저것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호랍이 살림이라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특히나 밤에 아기가 울면 김서방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곤 했는데 배가 고픈 것인지 기저귀가 젖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느라 밤을 꼬박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동이가 돌을 맞이하고 두 돌을 지나며 조금씩 자라나자 김서방의 삶은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혼자서 놀 수 있게 되면서 김서방도 농사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호랍이 살림의 고단함은 여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야 했는데 남자의 손에서 나온 음식이라는 것이 맛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도 제대로 담그지 못해서 늘 짜거나 싱거웠고 된장찌개도 간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고 어떤 날은 싱거워서 국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래는 또 어떻습니까? 남자 손으로 빨래를 하다 보니 옷이 제대로 깨끗해지지도 않았고 바느질은 더욱 서툴러서 옷이 헤어지면 그대로 입고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김서방은 바늘을 쥐는 것조차 서툴러서 단추 하나 다는 것도 한참을 씨름해야 했습니다. 석동이가 5살이 되고 6살이 되면서 아이는 점점 또래 친구들과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석동이는 늘 해진 옷에 때가 묻은 채로 다녀야 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어머니가 싸준 맛있는 도시락을 먹는데 석동이는 아버지가 급하게 만든 밥덩이를 먹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그저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자라면서 석동이는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장날이나 명절 때 다른 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석동이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느 명절날 석동이는 다른 아이들이 어머니가 손수 만든 새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고는 집에 돌아와서 몰래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동이는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석동이는 늘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저녁에 집에 오면 편히 쉬는데 석동이 아버지는 집에 와서도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석동이는 어린 마음에도 뭔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동이는 일찍부터 물을 깃는 일이나 장작을 나르는 일 같은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7살 꼬마가 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지만 석동이는 이를 악물고 해냈습니다. 물통이 무거워서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집까지 날랐고 장작을 나를 때도 자기 몸집보다 큰 나무를 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김서방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고맙고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동이네 집 옆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마침 석동이네 집 바로 옆에 있던 빈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석동이가 호기심에 담을 넘어 살짝 엿보니 30살쯤 되어 보이는 과부 한 분이 혼자서 짐을 나르고 계셨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박씨 부인이었는데 역시나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원래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다른 마을에 살았는데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시댁 식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홀로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자식을 갖지 못한 채 과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시댁에서는 자식도 없는 며느리를 곱게 보지 않았고 결국 박씨 부인은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혼자 살 집을 구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외모가 단정하고 마음씨도 착해 보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석동이의 눈에는 박씨 부인이 매우 좋은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키가 중간 정도 되고 얼굴은 약간 긴 편이었는데 눈매가 선하고 입가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깨끗했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올려 묶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씨 부인의 손놀림이 매우 능숙해 보였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저것 척척 해치우는 것이 여간 솜씨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짐도 혼자서 드러나르고 마당을 쓸고 집안을 정돈하는 모습이 마치 여러 사람의 일을 혼자서 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석동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분이 우리 어머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도 스쳤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석동이는 박씨 부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깃고 빨래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혼자 사는 사람답게 모든 일을 혼자서 척척 해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의젓해 보이던지 석동이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나 박씨 부인이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빨래를 할 때 힘으로 막 주물러대는데 박씨 부인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두드리고 헹구는 것이 보기만 해도 깨끗해 보였습니다. 빨랫감을 방망이로 두들길 때마다 나는 소리가 경쾌했고 헹군 빨래를 넣는 모습도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또한 저녁때가 되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고소하던지 석동이는 군침을 삼킬 정도였습니다. 어떤 날은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어떤 날은 생선을 굽는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 석동이는 배가 고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동이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분이 계신다고 그분이 혼자 사시는 과부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을이 워낙 작다 보니 누가 이사를 오면 금방 소문이 나기 마련이었고 김서방도 이미 박씨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터였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이 생겼으니 잘 지내야겠다는 정도의 반응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석동이는 아버지의 그런 반응이 조금 아쉬웠지만 일단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동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와 박씨 부인을 가까워지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석동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박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을 걸지 못하고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박씨 부인이 먼저 석동이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무엇을 하느냐고 혹시 심심하지 않느냐고 다정하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석동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용기를 내어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밭에 나가셔서 혼자 놀고 있다고 저기 저 집에 산다고 손가락으로 자기 집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박씨 부인은 아,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번에 맛있는 떡을 만들면 하나 갖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석동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모성애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분이야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어머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동이와 박씨 부인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생겨났습니다. 석동이는 틈만 나면 박씨 부인네 집 앞을 기웃거렸고 박씨 부인도 석동이를 귀여워하며 이것저것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송편을 만들어서 한 접시 갖다 주고 또 어느 날은 감을 깎아서 말린 곶감을 몇 개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석동이는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는지 박씨 부인은 자꾸만 석동이에게 정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식이 없었기에 석동이를 보면 저절로 모성애가 솟구쳤고 석동이 역시 어머니가 없었기에 박씨 부인을 보면 그리웠던 어머니의 빈자리가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석동이는 박씨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고 박씨 부인도 석동이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이웃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석동이는 박씨 부인네 집에서 나오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바로 옆집에 사시는데 우리 아버지와 저 부인을 이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7살 꼬마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치고는 무척이나 대담한 것이었지만 석동이는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지만 혈압이라는 이유로 고생하고 계시고 박씨 부인은 착하고 능력도 있으신데 혼자 사시느라 외로워 보였습니다. 둘을 이어주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물론 어린 석동이가 중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께 새 어머니를 모셔드리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석동이는 밤마다 이 생각을 하며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두 분을 가까워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석동이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박씨 부인을 가까워지게 할 수 있을까? 7살 꼬마의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워낙 숙맥이셔서 먼저 다가가실 분이 아니었고 박씨 부인도 과부의 몸이라 함부로 남자에게 다가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부가 재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눈총을 받는 일이었고 특히나 여자 쪽에서 먼저 접근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자기밖에 없다는 결론에 석동이는 도달했습니다. 석동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한참을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작제 작전을 떠올렸습니다. 그 작전이란 바로 박씨 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석동이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박씨 부인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일부러 넘어져서 무릎을 까지는 척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 마당에 나와 계시던 박씨 부인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괜찮으냐고, 많이 다쳤느냐고 걱정하며 석동이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정성스럽게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라주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부드럽던지 석동이는 진짜로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상처 부위에 깨끗한 천으로 물을 적셔 피를 닦아내고 약초를 피워서 만든 연고를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조심해서 다니라고 당부하며 저녁에 아버지께 무릎을 다쳤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석동이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슴속에서는 묘한 따뜻함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시자 석동이는 일부러 다친 무릎을 보여드렸습니다. 김서방은 깜짝 놀라며 어디서 다쳤느냐고,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걱정을 했습니다. 석동이는 아버지께 옆집 박씨 부인이 약을 발라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집 부인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석동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비록 작은 계기였지만 아버지가 박씨 부인을 인식하게 만드는 데에는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석동이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은 박씨 부인을 만나면 감사 인사를 전했고 박씨 부인은 이웃 간의 당연한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고 어색했던 사이가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며칠 후 석동이는 두 번째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동이는 아버지께 배가 고프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김서방은 저녁을 다 먹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석동이는 더 먹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남은 반찬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동이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옆집 박씨 부인이 오늘 떡을 쪘다고 하는데 가서 조금만 얻어올까요? 하고 물은 것입니다. 김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석동이는 박씨 부인이 예전에 맛있는 걸 만들면 나눠주겠다고 했다며 괜찮을 거라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석동이는 오늘 박씨 부인이 떡을 찌는 것을 미리 확인해 두었고 이것을 기회로 삼으려고 일부러 배고프다고 투정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서방은 석동이를 따라 박씨 부인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제대로 마주하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석동이가 문을 두드리자 박씨 부인이 나왔는데 석동이뿐만 아니라 김서방까지 와 있는 것을 보고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서방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아이가 떡을 먹고 싶어 해서 왔다고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니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마침 오늘 쑥떡을 쪘는데 혼자 먹기 아까웠다고 기꺼이 나눠드리겠다고 말하며 안으로 들라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잠깐만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박씨 부인은 그냥 들어오시라고 거듭 권했고 결국 김서방은 석동이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곳곳에 여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정갈함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갓 쪄낸 쑥떡을 한 접시 가득 담아서 내왔습니다. 그 떡이 어찌나 맛있어 보이던지 석동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떡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 보였고 쑥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김서방은 정말 감사하다며 떡을 받아들었는데 박씨 부인이 그냥 가지고 가지 말고 여기서 드시고 가시라고 권했습니다. 마침 차도 끓였으니 같이 드시자고 말입니다. 김서방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석동이가 이미 떡을 하나 집어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석동이가 정말 귀엽다며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다고 김서방에게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내온 차는 구수한 보리차였는데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맛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김서방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래도 아이가 착해서 다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사연을 간략히 들려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자신도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되었다고 자식도 없어서 외롭게 살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석동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작전이 점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은 박씨 부인에게 혼자 사는 것이 많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씨 부인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과 석동이는 떡 한 접시를 더 얻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김서방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서방과 박씨 부인 사이에는 조금씩 교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치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짧은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김서방은 워낙 소극적인 성격이었고 박씨 부인은 과부의 처지라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유교 사회에서는 과부가 재혼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고 특히 여자 쪽에서 먼저 접근한다는 것은 더더욱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을지 몰라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동이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100년이 가도 두 사람이 가까워지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석동이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우연을 가장한 만남만으로는 부족했고 좀 더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석동이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세 번째 작전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석동이는 일부러 빨래줄에 널린 아버지의 옷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담 너머로 박씨 부인네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다음 석동이는 아버지께 달려가서 큰일 났다고 말했습니다. 빨래가 바람에 날아가서 옆집 마당으로 넘어갔다고 어떡하냐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당황하며 옆집으로 가서 양해를 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석동이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아버지를 따라 박씨 부인네 집으로 갔습니다. 석동이의 계획은 단순히 옷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당에서 날아온 옷을 발견하고는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서방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고 죄송하다며 빨래가 바람에 날아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 그렇구나 하며 옷을 건네주려고 했는데 옷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옷이 너무나도 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매도 해지고 깃도 해져서 이미 입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옷을 아직도 입으시느냐고 물었고 김서방은 어쩔 수 없다며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느질을 할 줄 몰라서 그냥 입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박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 옷을 자기가 좀 손봐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는 입기 힘들 것 같으니 꿰매서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옷을 자세히 살펴보며 어디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박씨 부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웃 간에 이런 것쯤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부담 갖지 말고 맡기라고 말입니다. 결국 김서방은 감사하다며 옷을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석동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번 작전도 성공한 것입니다. 박씨 부인이 아버지의 옷을 꿰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교류가 생길 것이고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박씨 부인은 깨끗하게 손질된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진 부분은 모두 꿰매졌고 옷깃도 새 것처럼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진 부분을 가리기 위해 예쁜 조각천으로 덧대어 놓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옷을 더 멋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서방은 깜짝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될 줄은 몰랐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를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니라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옷도 손질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느라 할 일도 없으니 이런 것쯤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감사하다고 또 한 번 인사를 했고 석동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김서방은 가끔씩 해진 옷이나 손질이 필요한 것들을 박씨 부인에게 가져갔고 박씨 부인은 기꺼이 그것들을 손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웃 간의 도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박씨 부인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박씨 부인도 김서방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박씨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외모도 단정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씨가 착하고 성품이 어지럽습니다. 또한 살림 솜씨가 뛰어나서 무엇을 시키든 척척 해내는 모습이 감탄스러웠습니다. 김서방은 이런 분이 옆에 있다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호라비가 과부인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혹시 그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과부가 재혼한다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은 밤마다 이런 고민을 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씨 부인 역시 김서방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호랍이라 살림이 엉망이긴 했지만 그만큼 어린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석동이라는 아이가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자식이 없는 박씨 부인에게 석동이는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느껴졌고 석동이를 돌봐주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도 선뜻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 채 답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밤마다 김서방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고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석동이는 그런 두 사람의 마음을 어린 나이에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박씨 부인 이야기를 할 때면 표정이 밝아지고 박씨 부인도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이제 더 결정적인 한 수를 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네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두 사람만의 문제로 놔두면 영영 진전이 없을 것 같았기에 마을 사람들이 중매를 서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석동이는 며칠 동안 이 계획을 구체화시켰고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석동이는 마을 어귀로 나가서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진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것이었지만 석동이의 연기는 가히 명배우 수준이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흐느끼는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해서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석동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자신을 키우시느라 너무나도 고생하신다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옷도 해진 것만 입으신다고 말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어머니가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누가 좀 우리 아버지한테 장가를 들여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석동이는 심지어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밤에 혼자 잘 때 얼마나 무서운지까지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석동이의 말을 듣고 모두 안쓰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자랐으니 얼마나 외로웠겠느냐며 김서방도 참 불쌍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낙네가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김서방네 옆집에 새로 이사온 박씨 부인이 계시지 않느냐고. 그분도 과부시고 김서방도 호랍이시니 둘이 짝을 맺으면 좋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다른 아낙네들도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분이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하니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아낙네는 요즘 김서방과 박씨 부인이 자주 왕래하는 것을 봤다며 혹시 이미 서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낙네는 박씨 부인이 김서방네 옷을 꿰매주는 것을 봤다며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석동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낙네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매를 서야겠다고 의기투합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말발이 센 김씨 할머니를 필두로 하여 몇몇 아낙네들이 함께 김서방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씨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앙내 서너 명이 김서방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서방은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에 당황했지만 일단 안으로 모셨습니다. 아낙네들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김서방네 살림살이를 둘러보았습니다. 역시나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방안도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채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먼지도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이제 그만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이도 크는데 이렇게 홀로 살면 아이한테도 좋지 않다고 말입니다. 김서방은 얼굴이 빨개지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했지만 김씨 할머니는 진지했습니다. 옆집에 박씨 부인이라고 계시지 않느냐고. 그분도 혼자 사시는데 둘이 짝을 맺으면 서로에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아낙네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성품도 좋고 살림 솜씨도 뛰어나니 김서방 같은 사람한테 딱 맞는 배필이라고 말입니다. 한 아낙네는 박씨 부인이 김서방네 옷을 꿰매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미 서로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속으로는 박씨 부인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김서방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농부에 불과하고 박씨 부인 같은 훌륭한 분이 자신을 받아줄 리 없다고 말입니다. 또한 과부가 재혼하는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박씨 부인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씨 부인도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 것이라고, 오히려 김서방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아낙네들도 동조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과부 재혼이 뭐가 문제냐고 서로 좋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김서방을 설득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조선시대의 과부 재혼에 대한 시선이 매우 엄격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비교적 개방적인 편이었고 무엇보다도 김서방과 박씨 부인이 서로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한 아낙네는 김서방이 박씨 부인을 좋아하는 것이 이미 얼굴에 다 쓰여 있다며 웃었습니다. 결국 김서방은 아낙네들의 설득에 못 이겨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낙네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집을 나섰고 이제 박씨 부인을 설득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석동이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작전이 점점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낙네들은 곧장 박씨 부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에 놀랐지만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차를 내오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낙네들은 박씨 부인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옆집 김서방이 훌륭한 사람인데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고 박씨 부인이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박씨 부인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당황했습니다. 자신 같은 과부의 몸으로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도 아직 젊은데 이렇게 혼자 늙어갈 것이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의지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했습니다. 다른 아낙네들도 거들었습니다. 김서방은 성품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또한 석동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박씨 부인도 자식이 없으시니 석동이를 아들로 삼으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박씨 부인도 김서방에게 마음이 있었고 석동이를 무척이나 아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부가 재혼한다는 것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고 혹시 김서방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이 재혼을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박씨 부인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본인들이 행복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 분을 응원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김서방도 박씨 부인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미 확인을 했다고 귀맴해 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서방도 자신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국 박씨 부인은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낙네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집을 나섰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후에 두 사람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정식으로 맞선을 보도록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마을의 유지들과도 상의했고 모두들 좋은 일이라며 적극 찬성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씨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주선한 자리였는데 명목상으로는 마을 잔치였지만 실제로는 김서방과 박씨 부인의 맞선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자리에 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석동이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김서방과 박씨 부인은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농사 이야기, 마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정자 주변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둘의 만남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박씨 부인은 아니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자신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웠는데 옆집에 좋은 이웃이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동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석동이가 정말 착하고 귀여운 아이라고, 키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김서방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박씨 부인이 괜찮으시다면 자신과 석동이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려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석동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고 김서방을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서방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석동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전이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새 어머니를 맞이하시고 자신도 어머니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석동이는 달려가서 아버지와 박씨 부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석동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 석동이의 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석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라고 불렀고 박씨 부인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서방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한 가족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축하를 보냈고 그날 저녁에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서는 간소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부의 재혼을 그리 크게 치르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주례를 서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석동이는 새 옷을 입고 아버지와 새어머니 곁에 서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혼례식은 간소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고 덕담이 이어졌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박씨 부인, 아니 이제는 김씨 부인이 된 그녀는 정식으로 김서방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두 집이 바로 옆이었기에 큰 이동은 없었지만 상징적으로 김서방네 집이 이제 새 식구의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박씨 부인이 살던 집은 창고로 쓰기로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새어머니를 맞이한 석동인의 집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먼저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청소했으며 낡고 해진 물건들을 수선하거나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엌도 말끔하게 정리되었고 식기들도 깨끗이 씻겨서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또한 김씨 부인의 손을 거쳐 나온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서방과 석동인은 이제야 제대로 된 밥을 먹는다며 감탄했습니다. 김치도 맛있고 된장찌개도 맛있고 반찬 하나하나가 모두 일품이었습니다. 석동이는 매 끼니마다 밥을 많이 먹어서 김씨 부인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서방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니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몸도 튼튼해진 것입니다. 밭일을 할 때도 예전보다 힘이 넘쳤고 마을 사람들도 김서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석동이가 가장 좋아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석동이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로 세수를 시켜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석동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챙겨주고 밤에 잠들 때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워주었습니다. 석동이는 그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김씨 부인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드는 순간 석동이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밥 냄새가 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제 석동이는 다른 집 아이들처럼 어머니가 있는 아이가 되었고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석동이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새어머니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도 석동이를 부러워했습니다.
김서방도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옆에 있으니 모든 것이 편해졌습니다. 집안일은 김씨 부인이 도맡아서 하고 자신은 농사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고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밤에는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김서방은 김씨 부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고 김씨 부인은 자신도 행복하다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갔고 그 모습을 보는 석동이도 덩달아 행복해했습니다. 김서방은 밭일을 하면서도 집에 돌아갈 생각에 즐거웠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새 식구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자신이 중매를 잘 섰다며 뿌듯해했고 다른 아낙네들도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석동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7살짜리 꼬마가 아버지의 재혼을 성사시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석동이를 기특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석동이가 꾸민 작전들을 듣고는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다쳐서 박씨 부인의 집으로 간 것이나 빨래를 날려보낸 것,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울음을 터뜨려서 마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까지 모든 것이 석동이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며 석동이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석동이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며 자기 아이들에게 석동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석동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전이 성공해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석동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장에도 갈 수 있었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도 어머니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아플 때도 어머니가 돌봐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에 혼자 자는 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옆방에 계시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동이는 이제 정말로 행복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행복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석동이는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동이가 10살이 되던 해 김씨 부인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김서방네에 경사가 생긴 것입니다. 석동이는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였는데 이제 동생이 생긴다니 생각만 해도 신이 났습니다. 김서방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자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김씨 부인도 행복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자신이 중매를 정말 잘 섰다며 기뻐했고 다른 아낙네들도 집안이 더욱 번성할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 부인을 위해 여러 가지를 챙겨주었고 몸조리를 잘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해 가을 김씨 부인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석동이는 동생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작고 귀여운 동생을 보며 석동이는 이제 형이 되었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김서방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혼자서 석동이를 키우느라 고생하던 호랍이었는데 이제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김서방은 모든 것이 석동이 덕분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석동이가 그때 작전을 꾸미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직도 호라비로 외롭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김서방은 석동이를 꼭 껴안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석동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동이는 동생을 돌보는 일을 자처했고 밤에 동생이 울면 일어나서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돌잔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석동이의 동생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석동이도 훌륭한 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두 아들을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석동이는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석동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석동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석동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석동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생겨서 이제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석동이는 앞으로 동생을 잘 돌보고 훌륭한 형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잔치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석동이는 어느새 15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고 동생도 5살이 되어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서방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고 두 아들은 서로 운에 좋게 지냈습니다. 특히 석동이는 동생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동생이 어릴 적 자신이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했던 것을 기억하며 동생만큼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동생도 형을 무척 따랐습니다. 석동이 형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형처럼 되고 싶다고 늘 말했습니다. 석동이는 동생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놀아주기도 하며 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김씨 부인은 두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석동이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아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7살 나이에 아버지의 재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온갖 작전을 펼쳤던 그 지혜와 용기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고 김서방도 행복을 되찾았으며 석동이 자신도 완벽한 가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석동이에게 늘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석동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석동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버지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랐고 자신도 어머니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모두가 행복해졌으니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석동이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고생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 헌신했던 석동이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김서방은 석동이에게 늘 고맙다고 말했고 석동이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석동이는 마을에서 가장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동생을 아끼며 이웃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동이를 보면 저 아이가 바로 7살 때 아버지의 재혼을 성사시킨 그 아이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지혜와 용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다고 칭찬했습니다. 석동이는 마을의 청년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석동이를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석동이는 20살이 되어 장가를 갔고 곧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동생도 자라서 10살이 되었고 씩씩하게 형을 따라 배우고 있었습니다. 김서방과 김씨 부인은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노년을 함께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가끔 석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행복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정말 고맙다고 말입니다. 석동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신에게 큰 사랑을 주셨다고 오히려 자신이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생도 생겨서 행복하다고 이 모든 것이 가족이 함께였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석동이의 아내도 시댁 식구들을 잘 섬겼고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7살 꼬마가 아버지의 재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온갖 작전을 펼쳤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발휘했던 석동이의 모습은 효의 본보기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김서방과 김씨 부인이 서로를 아끼며 화목한 가정을 꾸린 것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과부가 재혼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서로 좋으면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는 효에 대해, 어른들에게는 용기와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석동이가 나이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말입니다. 석동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옆집에 훌륭한 박씨 부인이 계신 것을 보고 두 분을 이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어린 마음에도 두 분이 서로에게 잘 맞을 것 같았고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작전들을 펼쳤는데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석동이는 모든 것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석동이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7살 때 증조 할아버지의 재혼을 성사시켰다는 이야기는 가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석동이의 손자들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들 역시 효와 가족애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석동이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홀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었고 과부나 호라비로 외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중매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지혜 그리고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7살 꼬마가 보여준 지혜는 어른들도 배워야 할 것이었고 아버지를 위한 헌신은 진정한 효의 본보기였습니다. 또한 김서방과 김씨 부인이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은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와서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공동체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랑받았습니다. 석동이는 80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애도했습니다. 석동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효자이자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석동이를 기리며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7살 꼬마가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온갖 작전을 펼쳤던 그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성공해서 온 가족이 행복해졌던 이야기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석동이의 삶이 그 어린 시절의 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여준 효심과 지혜가 평생을 이끌었고 그래서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석동이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조선 중기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 것은 가족의 사랑과 효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석동이처럼 어린 나이에도 부모를 생각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결국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동이의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조선시대의 이야기이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힘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주며 어린아이들에게는 효와 가족애를 가르치는 이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석동이의 이야기는 오늘도 어디선가 할머니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7살 꼬마가 보여준 사랑과 지혜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